안녕하세요. 오늘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숨가쁘셨을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결을 고르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무섭게 변한다고들 하죠. 뉴스에서는 연일 영끌이니 코인이니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이 올랐다는 아파트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세대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했는데 왜 자식에게 물려줄 통장은 이리도 가벼울까? 남들처럼 강남에 집 한 채 못 해준 게 부모로서 죄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잠 설친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자산가 찰리 먼거와 일본의 지혜로운 멘토 키타가와 야스시가 입을 모아 말하는 세상 그 어떤 금권보다 강력한 진짜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 새벽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규칙적인 대패질 소리가 있습니다. 62의 성수 씨는 은퇴 후 그곳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정직 하나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건 굳은 살과 낡은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어느 날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린 아들 재혁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재혁이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성실함이 밥 먹여줘요? 당장 돈 몇 억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아버지 집이라도 담보로 내주세요. 성수 씨는 대답 대신 낡은 의자 하나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의자 다리 수평부터 맞춰봐라. 0.1mm도 틀리지 않게 딱 맞추면 그때 내 부탁을 들어주마. 재혁이는 콧방귀를 끼며 대패를 잡았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웬걸요. 깎으면 깎을수록 수평은 더 어긋났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힘을 주면 나무가 푹 파여버렸고 대충 넘어가려 하면 의자는 여지없이 덜덜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공방 안에는 재혁이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성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깎고 있는 건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이란다. 우리는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통장의 잔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키타가와 야스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라고요. 재혁이는 그날 밤 꼬박 10시간을 매달린 끝에야 비로소 평평한 바닥에 단단히 발을 붙인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손은 물집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해졌습니다. 숫자로만 계산하던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 손끝에서 만들어진 정직한 수평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재혁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다. 하지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을 모르면 평생 비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야 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이 아파트가 아니다. 어떤 위기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대패를 잡았던 내 등 뒤의 고집이다. 그 고집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삶도 저 목공소의 의자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장 노릇하느라 굽이굽이 험한 길을 걸었고 직장에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굽신거리면서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재테크 기술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실이라는 가장 정직한 도구로 우리 가족의 삶이라는 의자를 묵묵히 깎아왔습니다. 찰리 먼거는 격자 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해 본질적인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세상을 관통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원리 중 으뜸은 바로 인과응보와 지속성입니다. 당신이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지루하고도 반복적이었던 출근길, 남들 놀 때 한 번 더 숙였던 그 고개,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삶의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입으로 전하는 잔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슬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지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넣어두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유산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당신이 지켜온 그 자리가 자식들에게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등대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았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통장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힘든 세월을 묵묵히 이겨냈지. 나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당신의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당신의 흰 머리카락은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태도는 구원을 줍니다. 물건은 낡아지지만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납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거창한 약속 대신 그저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참 잘 살았다. 참 애썼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아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북극성이 될 것이다. 당신의 땀방울이 섞인 그 소중한 세월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이 남긴 레거시는 이미 자녀의 가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작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